자, 안녕하세요. 쥐타짠 교수입니다. 오후 11시 36분입니다. 자,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좀 의미 있게, 좀 이제 방향성을 좀 튼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영상 좀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이 많다고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가장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이죠? HBM. 이 부분이 과연 엔비디아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 사상 신고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 뚫어낼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연기금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좀 세미나를 또 추가적으로 했어요. 이거 뭐 개인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연기금 투자자들도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주식타짜 안교수 화이팅이라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신고가 갈 수 있다고 봐요. 신고가라고 해서 댓글 꾹 달아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주제를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31일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어떤 게 예정돼 있죠? 맞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댓글 달아주셨나요? 신고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31일 날은 이 이슈가 있어요. 자, 삼성전자야, 너 실적 얼마만큼 벌었니? 나왔었죠. 근데 이건 가채점이고요. 본 실적을 언제 발표하죠? 이게 바로 31일 날 나와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부분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애널리스트 증권사 7명의 의견, 그죠? 이걸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에 첨부해 드릴 거예요. 좋은 영상이겠죠? 어떤 거냐면 사실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건 미공개 정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형주라는 건요, 대형주라는 건 얼마만큼 수주 잔고가 있고 수주 잔고가 비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실적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오늘 첨부해 드릴 거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이제 가장 궁금한 게 HBM. 이거 많이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려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맞나요? 자, 좋습니다. 오늘 HABM을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이 경쟁 구도가 됐나요? 엔비디아는 왜 삼성에 발주를 줄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퀄 테스트가 통과됐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고 기라고 하고 자꾸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HBM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린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반도체가 옆으로 일렬로 이렇게 서 있어요. 옆에 계속 소리를 내요. 반도체도 소리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붙어 자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와이프하고 올해 56 됐습니다. 1세대 펀드 매니저였고. 근데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소리가 노이즈를 엄청나게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코 골지 마. 코 골지 말라니까? 코 골지 마. 나 잠 못 잔다니까. 이렇게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D램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 시장의 7, 80%가 넘는 D램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쉽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D램을 옆으로 이렇게 해서 늘려놓으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대요. 불량품이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기존엔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이거를 위로 쌓은대요. 그것도 붙여내면서요. 그럼 어떻게 될까? 좋은 점이 있다고요. 시끄럽긴 해도 결국은 빠른 속도의 데이터를 훅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점이 또 있어요. 맞아요. 속도가 빠르고요. 대용량을 보낼 수 있어요.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네요. 타짜한 교수님. 좀 더 쉽게. 우리가 이제 3G 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쵸? 그 다음에 4G. 지금 5G. 이제 6G까지 넘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HBM3. 이 부분은 양산에 돌입됐어요. 삼성전자가요.
대단합니다. 오케이. 대단한 거죠. 근데 이미 SK 하이닉스는 이거를 양산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이냐면 SK 하이닉스는 뭐죠? 뚫어내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잘 봐요.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뚫어내었다. 그러나 빠졌다. 근데 삼성전자는요. 아이고 오늘 좀 세미나 세게 했네요. 뚫어내었다가 아닌 뚫지 못해서 빠졌다. 왜? 후발이니까. 후발이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2017년도에 하이닉스는 어떻게 했었죠? 처음으로 2017년도부터 HBM을 꾸준히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야 이거 돈 되겠니? 포기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후발주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뚫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시장이 좋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오직 HBM에 집중돼 있어 미쳐 있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오늘 중요 자료 여러분들 드릴 거니까 끊지 마시고요. 라이브 이따 이 영상에 첨부해 놓을 거니까 내일 오전 라이브 들어오세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연기금도 엄청 궁금해요. 자, 3G, 4G, 5G, 6G 이렇게 해서 통신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HBM3라는 부분은 이미 양산이 되었다. 근데 2라고 하는 게 붙어요.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예요. 야, 요거 한번 퀄 테스트라는 품질 테스트, 퀄리티 테스트 통과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수주를 준답니다. 근데 이게 아니야 기야, 아니야 기야 논란을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3G 지금 요거 그다음 5G까지 가야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핵심 주제는 뭐예요? 하이닉스보다 뒤쳐져 있다는 거네요. 오케이, 인정.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지금 이 부분에서 삼성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과하지 못하면 전멸인데요. 왜 그래요? 요번에 노조 파업됐었죠? 노조 파업된 이유가 뭐예요? 하이닉스는 성과가 왕창 줬다 이거야. 왜? 마이크론도 물었죠? 전 세계에 좀 큰 기업이 있어요. 반도체 기업. 그리고 엔비디아도 물었어요. 둘을 물었다고. 그래 돈 잘 벌었다고. 성과급 잔치 했다고. 근데 성과급 잔치에 포함이 안 돼 버리니까 노조들이 나 그만두고 하이닉스 넘어갈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거라는 건데 왜 그러냐? HBM 그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 하이닉스보다 더 중요하게 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HBM 고대역 반도체, 고사양 반도체 이게 탄생하게 된 이유, 필요성을 느낀 이유는 3월부터라고요. 3월. 왜 3월부터죠? 맞아요. 샘 올트먼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AI의 아버지가 퇴사를 하겠다. 근데 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회사와 우리 회사로 와 우리 회사로 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퇴사하자마자 오라고 한다? 야 이거 엄청난 판이 열리겠구나. 제가 그때 사실 이때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어떤 종목과 같이? 중소형주? 오케이 맞습니다. 제주반도체라는 종목 지금 주가 해소를 일으키긴 했지만 죄송합니다. 제주반도체 여기서부터 들어올리잖아요. AI 인공지능,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결국은 뭐냐면 오늘 이런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중소형주도 하나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영상 끊으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댓글로는 신고가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고 인생의 선배님들이 볼 거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죠? 보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AI 인공지능은 AI 데이터 센터 막대한 전력을 소비로 한다? 아하, 그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정보를 보내고 빠른 속도로 맞아요.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왕이면 용량을 덜 먹을 수 있는 이 HBM이라고 하는 고사양 반도체를 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오케이. 근데
왜 포기했을까? 불량품이 나와서 그래요. 10대를 10개를 만들면 3개밖에 못 써. 근데 하이닉스도 이걸 아직도 해결하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 제로율을 하이닉스를 넘겨버리겠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뜻이다? 오케이. 하이닉스의 품질 이 부분을 넘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영업이익 증가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결국은 뭐냐면 사활을 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걸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매체에서 통과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죠. 결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름 있는 저널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확정되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죠. 그죠? 어디까지? 3G에서 4G까지. 이제는 삼성전자는 5G를 달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핵심의 주제인데, 그러면 지수가 2774포인트에서 4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 삼성전자. 왜 그럴까? 아니, 전 세계 우리나라의 시장에 거의 한 35%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요. 뭐냐면 100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시총이 우리 주식시장이요. 35% 정도는 얘가 차지해요. 얘 하나만 들었다 올리더라도 신고가를 간다는 이유가 뭐다? 신고가를 가야만 지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박스피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에. 그죠? 뚫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타짱 교수님 좋은 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쥐고 가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조금 욕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까요? 최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보면 자, 외국인 수급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들어와 있죠. 1200만 주. 근데 주가는 이들은 들어올리면서도 이러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한번 땡겨서 볼까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아세요? 삼성전자는 국민 대표 주식이고 시장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지수로 바꿔낼 수도 있어요. 자, 그 뜻은 뭐냐? 주식을 팔았어. 지수를 끌어올릴 때 이 코스피 지수를 환산을 해서 지수로 바꿔 먹어서 나갈 수도 있고요. 팔고 나서 지수를 위로 봅니다라고 해서 지수로 팔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특례 규정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거 모르는 연기금 애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외국인의 수급만 붙들면서 우리는 해석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아마 이거 때문에 막 이야기하는 유튜버들 많을 거예요. 결국 뭐죠? 필드에서 없어 봤으니까 그렇죠. 수급은요. 환경이 조성될 때 들어오는 겁니다. 환경. 그러면 지금에 대한 환경 변화를 따졌을 때 과연 유효한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근데 이번은 좀 다르다.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 하나가 있죠. 뭡니까? 상승했던 근거와 하락했던 근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승을 왜 줬죠 이때? 그쵸? D램 즉 AI 시장 HBM이라는 이야기가 끄집어 나오지 않을 때 이때 D램은 어땠어요? 가격이 폭락. 그러면 결국 뭐예요? 삼성전자는 공급량을 하이닉스와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 납품을 해요. 전 세계 7, 80%를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하니까.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이 뭐 어떤 기구에서 야 가격 올리기만 해봐 지켜볼 거야. 계속 지켜봤다는 거지. 못했다 이겁니다. 근데 더 이상 손실나는 장사할 수 없어요. 줄여버렸어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 나왔다가 항상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하여 뭐죠? 맞아요. 공급이 줄면 오르는 이 현상은 일시적이라고. 이 부분도 제가 라이브에서 뭐라고 했어요? 폭시콘 대만의 폭시콘 공장에 화재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논리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실적은 어때요? 항상 실적 나오기 전에는 주가가 빠졌다가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오르고 다시 빠지고 이런 거 오래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제가 올해 56입니다. 삼성전자 오래된 주제예요. 매도 타점 제가 제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먼저 오르다가도 호실적 나오면 깨버리는 게 삼성전자였다고. 맞아요, 아니에요? 그쵸? 맞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왜? D램의 생산을 엄청나게 하는데도 재고가 금방금방 소진해버린다. 왜? 전 세계가 지금 AI 시장에 열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건 3월이에요. 폭시콘 빼고 쭉 하이닉스 주가 볼까요? 하이닉스도 역시나 3월달부터 그래요. 샘 올트먼 이야기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몇 천조를 투자하겠다. 몇 경을 투자하겠다. 이게 바로 산업의 사이클의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 삼성전자 어때요? 3%짜리의 수익도 수익일 수 있죠. 만일에 조금 나는 한 3% 뛰기 나오고 4% 뛰기 나오고 5% 뛰기 나와도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으면 타점 좀 잡고 싶다라는 분들, 욕심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잠정 실적 어느 정도 나와요?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세 번째, 어떤 게 있었죠? 아까? 맞아요. 제가 오늘 선물 하나 드려야겠네.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셨나요? 오케이. 선물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자료 하나 드릴 텐데, 아마도 제 영상을 그래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31일 실적 추정치.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 후배들 대상으로 해서 실적 추정치를 모아봤더니 딱 하니 거의 일치되더라고요. 한 1, 2%밖에 틀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HBM 수주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봤어요. 왜? 우리는 엔비디아 하나만 보고 달려야 될까? 아니지. 어떤 업체들도 분명히 원할 거다라는 거고 수혜주 3개를 적어놨는데 조금 욕심을 가지신 분들만 삼성전자 나는 그냥 함께 할게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개별주 너무 심한 변동성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 근데 인생의 선배님들, 어머니, 아버지들,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종목들 하나씩 추천합니다. 실제로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수혜주 3선을 적어놨어요. 근데 하나 최근에 아마 영상에서 제가 풀어드렸던 종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종목이었죠? YC라는 종목을 이야기했죠. 그쵸? 자, 그래도 삼성전자 박스권에 있는데 얘는 이렇게 오르죠? 이렇게 오르잖아요. 자, 이렇게 한 3종목을 요만큼 삼성전자 왔다 갔다 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도 하나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한 번의 트리거로 해서 신고가를 빵 돌파하면 오죽 좋겠어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 시장에 목줄을 잡고 있죠. 그죠? 대형 반도체 기업들 전부 다 폭락했잖아요. 대만 까겠다, TSMC. 자국주의 뚜렷한 사람이니까. 자, 그러나 저는 신고가는 갈 수 있다고 본다. 만일에 못 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정말 팔아야 되는 시점에선 줄여놓으세요. 다시 살게요. 이러면 설령 주가가 9만 원이라 한다 한들 신고가 가는 평가액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소형주 3선 어때요? 힘있게 달려나가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반도체에 집중하는 투자자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요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시죠. 저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4822-8706. 자, 요 부분으로 여러분들 010-4822-8706으로 삼성이라고 해서 두 글자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제가 요 부분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이 자료까지도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고 채널 홍보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참.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세미나 제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자, 일단 여의도 연기금 대상 2024년도 반도체 시장 점검. 한 번 더 제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세미나를 엽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를 원하는 의도 조금 더 깊게 다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나요? 예. 엔비디아 말고도 분명히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그 부분 제가 이제 연기금 대상으로도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참여 한번 해보시고요. 해외 주식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땐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기술까지도 여러분들 연기금 대상으로 할 때 뒤에 소강당을 조금 제가 열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혹시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보내주시죠. 제가 자료부터 시작해서 내일 라이브 장중 라이브 여러분들께 진행을 할 거니까 삼성 약간 이제 격일로 하고 있죠.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자료 제가 보내드리는 알짜 종목들 중소형주도 한번 단기 거래해 보세요. 그래도 한 10%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미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도 참석을 원한다고 한다면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세대 펀드 매니저고요. 시장에 항상 이제 뭐랄까 긍정적인 어떠한 이런 시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리고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항상 저는 지수는 가야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경각심을 가질 때는 저는 항상 코로나 때도 아니다라고 했죠. 아마 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010-4822-8706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세미나 이제 참석 일정까지도 초청장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한 분 한 분 정말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일단은 오늘 주제 전부 다 설명해 드렸다고 봐요. 맞죠? 신고가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지수를 3,000포인트 끌어올려야 되니까. 안 되면 그래도 요 부분에서 9만 원 갔을 때도 결국은 뭐죠? 네, 신고가 갈 수 있는 효과는 발생시켜 드린다. 그리고 왜 HBM, 엔비디아는 삼성을 원할 수밖에 없는가? 하이닉스는 왜 신고가를 갖다가 주가 조정 받는가? 어차피 뭐 트럼프 이슈긴 하지만 우리 30일 실적도 한번 체크하면서 내일 한번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만하면 뭐 궁금한 점은 여기 들어오셔서 전부 다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삼성이라고 해서 문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